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 황세프의 요리교실입니다. 자, 전직한 헤비급 챔피언이 이렇게 말을 했죠. 누구나 다 계획이 있다. 아구통이 날아가기 전에는. 물론 아구통이라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자, 식당을 개업해도 다 계획이 있죠. 치킨집 하나를 열어도 이 치킨집을 해서 돈을 벌어서 빌딩을 올리고 이렇게 다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사람은 다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자기 뜻대로 잘 되지 않고 대부분은 어그러지기 마련이죠. 자, 계획을 참 잘 세우는 이 나라의 어린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준석 어린이라고요. 자, 지금 누가 봐도 벼랑 끝에 몰렸는데 이준석 어린이는 주말에 기자회견을 하고 그래서 이제 비대위원장이 전국일을 거쳐서 임명이 되면 거기에 가처분 소송을 곧바로 내버리겠다. 그러면서 이제 윤을 직접 겨냥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어린이의 계획이 뭔지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황세프는 굉장히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요. 왜 이준석 어린이는 과거에 문재인을 향해서는 저렇게 열심히 싸우지 않고 공손하게 하다가 한 번도 붙지 않다가 윤석열 향해서는 저렇게 날을 세우고 끝을 보려고 할까요? 물론 윤이 자기를 대표해서 쫓아낸다, 내부 총질한다라는 표현을 써서 그렇다고 하겠지만은 솔직히 이 부분에는 둘을 다 마땅찮게 생각하는 황세프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준석이 윤의 대선 때 해도 너무했다. 그건 확실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선 때 그렇게 애를 먹였고 그리고 대선 이후에도 볼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으니 또 간첩이 당 한가운데 차지해서 앉아있는 것 같으니까 마침내 참지 못해서 윤이 제거하겠다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낫고 안 낫고를 떠나서 이준석이는 왜 저러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준석을 따져보려면 이준석의 족보를 좀 따져야 되죠. 이준석은 어떻게 20대 나이에 정치판에 들어왔을까? 그거는 이준석이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MB 말기에 비대위원장을 맡게 되니까 박이 그 해에 대선이 있으니까 비대위를 성공적으로 꾸리기 위해서 비대위원을 외부에서 영입을 했죠. 그래서 이상돈부터 시작을 해서 김종인 그리고 이준석 다 비대위원으로 그때 들어왔죠. 그러면 이준석은 정치판에 경력이 일천했는데 어떻게 시작을 비대위원으로 하게 됐을까? 자, 그거는 100% 유승민의 서포트죠. 그야말로 덧보자. 학벌만 하버드 나왔다. 그것밖에 없는 거죠. 하버드 나온 20대가 한둘입니까? 몇백 명은 되죠. 이준석 또래가. 그런데 왜 이준석이 픽업됐을까라고 봤을 때는 이준석이 아버지하고 유승민이하고 보통 친구가 아니죠. 그래서 경북고등학교 친구고 또 같은 서울대학을 다녔고 이러다 보니까 둘이 같은 대구 출신으로 아주 친하니까 어릴 때부터 두 집안이 알고 그래서 이준석이를 유승민이 당에 갖다 박아놓고 자기가 영향력을 행사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준석을 데려다가 꼽았습니다. 박근혜 입장에서는 그럴싸한 20대를 대변하는 뉴페이스라고 수용했겠죠. 그런데 박이 이제 나중에 유승민과 갈라지게 됐죠. 집권 이후에. 그러면서 이준석도 결국 유승민 편에 서서 가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박이 탄핵되고 나서는 이준석이 유승민과 바른정당입니까? 거기 탈당해서 갔잖아요. 나중에 다시 복귀했죠. 그래서 유승민과 이준석은 정치적 운명, 탈당을 같이 할 만큼 그야말로 유승민의 아이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런데 이 이준석이 정치판에 벌써 굴러다닌 지가 2012년부터 시작해서 10년째입니다. 10년째 우리가 이준석을 겪어봤으면 이준석이 대충 어떤 인물인가 잘 알 거라고 보입니다. 옛날에 이준석은 방송국에 출연해서도 대기실에서 황 대표나 이런 사람을 만나도 인사 한마디 하지 않았대요. 그건 왜 그랬을까요? 결국 자기가 굉장히 잘났다는 자아,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 그리고 심지어
자기의 나르시즘이 매우 강한 친구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통상적인 20대 수준의 사고, 순수하게 20대에 대변하기 위한 고민보다는 자기를 피하라는 기술이 뛰어나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렸다고 봐요. 자, 박근혜가 한참 이 대통령의 권력을 누리고 있을 때 친박 세력들을 밤에 만나서 매일 청와대 근처에서 술을 먹고 어울리고 심지어 방송 출연까지 부탁했다고 폭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유승민이 박하고 등을 돌리니까 이준석도 등을 돌리니 친박 핵심에서 그런 폭로가 튀어나왔죠. 정치판에 이런 이준석처럼 영입돼 왔다가 젊은 나이에 사라져간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특별한 재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버티면서 정치판에 굴러먹는 재주가 탁월한 경지까지 이르렀고, 지금 나오고 있는 성삼납과 물품 제공 시비에 보면 그게 사실이라면 그 젊은 나이에 그것도 권력이라고 접대받고 룸살롱 가고 물품까지 접대받았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여부는 이제 확인이 돼야 알 수 있겠죠. 자, 어쨌거나 얼굴만 애지 기존 청년 정치인들이 하던 모습과는 확연하게 차별이 된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근데 황세프는 이준석이 지난해 대선 무렵에 보였던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작년 대선에서요, 지가 5월 달에 당대표가 나왔죠. 근데 황 대표가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저것은 일부 보수 언론과 문 정권의 힘이 합쳐지면서 이준석 바람이라는 것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준석이 당선되자마자 문가리가 지가 만들었다는 부분을 자랑을 못해서 전화했더니만 안 받으니까 이철이가 이준석한테 전화해서 당선 직후에 대통령 전화를 왜 안 받냐, 받으라. 그러면서 둘이 전화 통화를 나눌 때 문이 정말 자랑스럽다, 야당의 대표한테 참 자랑스럽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거는 만들어 줬을 때나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준석은 그 전에 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있었던 김종인과 각별했지요. 한편으로는 유승민, 다른 한편으로는 멘토가 김종인이에요. 그러면서 당을 차지를 하라라는 그런 생각들을 그들에게 이 사사를 받았을 걸로 보이고, 이 문은 이준석을 특별하게 챙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코로나 대응부터 방역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야당의 신임 대표와 현직 대통령의 대화가 아니었죠. 그날 문가리는 해외 유럽으로 나가면서도 나가기 전에 이준석과 꼭 통화하고 나가려 했습니다. 그 이후에 당 대표가 된 이준석은 당에 입당하려는 윤석열에게 애를 먹였죠. 빨리 안 들어오면 버스 떠난다, 윤에게 어떤 형태의 인센티브를 줄 수 없다. 오죽에 서면 윤이 이준석이가 지방 간 날 몰래 들어왔겠습니까? 자, 이 속에서 이준석은 문 정권과 각을 세워서 단 하나도 싸우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문 정권과 싸우는 것은 당의 대선 후보들이 싸워야 되고, 자기는 당 대표로서 성공적으로 정권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집중하겠다는 황당한 소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홍준표하고 가까운 것처럼 보였고 윤에게는 거리를 둔 것처럼 보였는데, 윤이 이제 예상보다 많이 이기지는 못했지만은 홍준표를 이기고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준석의 윤에 대한 이짐이 시작됐죠. 그래서 뭔가를 좀 해보려니까 김종인을 데려와야 된다. 그래서 김종인을 데려와서 통합선대위원장을 시키니까 이제 김종인을 대신해서 마치 당의 일정을 통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방에 돌면서 파업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한동안에 그것이 작년 말, 올 초에 이슈가 됐죠. 자, 그래서 경중과 어디 가서 겨우 수습을 했죠. 다음 날부터 선거운동을 하고 다녔는데 또 선거운동 하다가 또 비위가 상했다고 또 가출했지요. 그래서 당의 의총이 열려서 대표를 제명해야 되느냐는 논란까지 벌어지고, 이러니까 이제 마지막 순간에 또 이준석이 굽신굽신하면서 들어왔습니다. 또 윤 입장에서는 지지율도 아슬아슬한 판에 이준석을 제거했다가 젊은 층의 표가 깨질까봐 윤은 또 이준석을 안았지요. 그러고는 그날 화재 현장에 이준석이 모는 차를 옆에 타고 갔지요. 네, 가다가 차 안에서 패지 않을까 솔직히 걱정을 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준석이 그래놓고 뭐 지가 무슨 비단 주머니가 3개이니 헛소리 했지만 0.73% 차이로 겨우 이겼습니다. 아마 윤이 되고 가장 이빨을 갈면서 내 꼭 손을 봐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이준석이죠. 그런데 그때 선거 중에 윤을 대변하는 걸로 보였던 보수의 유튜버 변호사가 이준석에 지금 폭로를 했죠. 성접대와 또 기타 접대 의혹을요. 그러니까 이제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하도 애를 먹으니까 이 검찰 내부의 자료를 아는 쪽에서 변호사 쪽으로 넘어가서 폭로가 터졌고, 자, 그런 것이 지금 경찰의 수사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경찰 수사를 기다리다가 그걸 차마 기다리지 못하고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이철성 씨 딸이 윤리위원장이 되어가지고 이준석을 제거하는 쪽에 총대를 메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6개월 당원 자격 정지를 때렸죠. 그 이후에 이제 지도부가 차례대로 사퇴하기 시작하고 마지막까지 사퇴 못하겠다는 정미경 씨가 지금 8일날 최고위원회 사퇴해서 이제 비대위원장을 하기 위한 현 지도부 와해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비대위로 가려니까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자격이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이 있느냐라는 부분을 가지고 전국위를 열어서 그 조항을 고쳐가지고 할 수 있다고 만들어 놓고 다시 이제 비대위원장을 임명하고 그것을 갖다가 의총에서 추대하고 전국위원회를 또 열어서 12일 날 비대위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자, 이준석은 12일까지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면 윤과 윤핵관을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토요일 날 열고, 그리고 이준석은 법원에다가 가처분 신청, 그러니까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자격이 없다라는 법적 문제를 걸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부분의 이런 상황까지 올 때 보면 물밑에서 작업이 돼서 그래 내 깨끗하게 물러가 줄 거니까 나한테 다음에 자리를 하나 주든지 뭐 공천이나 좋은 데 주든지 좀 하시오, 이런 식으로 하고 서로 정리하는데 이준석이 끝까지 가고 있어요. 자, 이준석이 들어오기 전에 당원이 한 30만이었어요. 국민의힘에. 이준석이 들어와 가지고 젊은 사람을 그 사이에 끌어모아서 80만으로 늘렸다고 합니다. 지금 이준석이가 지방을 순회하는 것도 그런 사람들을 지금 계속 조직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은 소송을 진짜 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대위가 구성이 완료되고 나면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준석은 왜 저러는 걸까? 그의 빅픽처는 뭘까?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준석의 뒤에 누가 있느냐? 하나는 유승민, 하나는 김종인, 이 두 사람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지금 윤석열 주도하에서는 정치적 미래가 없지요. 자, 유승민은 특히 지난번에 경기도 지사에 나갔다가 윤핵관이 자기들 쪽에 경쟁자를 내어서 결국 지사직에서 탈락시켜버렸죠. 그래서 유승민을 대선 가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그런 이 그림이 작동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결국 경기도 지사는 김동연에게 졌어요. 자, 김종인은 윤이 자기에 대해서 말을 잘 들으면서 대선에서 윤이 이기고 그 다음에 자기한테 개헌으로 가는 길을 열어달라 하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사실상 그냥 선거 도중에 김종인을 내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김종인은 개헌 이야기를 윤에서 끌어낼 때까지 말을 안 하고 있지 아마 그 속에서 윤을 굉장히 비토놓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유승민과 김종인 두 사람은 찬물을 떠놓고 윤 지지율이 빨리 내려가고 정치적으로 몰락해라고 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준석을 앞세워서 끝을 보려고 들 거예요. 그 끝을 보는 목표는 어딜까요? 끝을 지금 당장 보고 뭐 이긴다는 게 아니라 끝없이 이 싸움을 일으키면서 끝없는 분란을 일으키는데 때맞춰 윤의 지지율이 뭐 이것도 한 원인이기는 하지만은 윤의 지금 이 정치적 미숙으로 20% 중반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조금만 더 흔들면 이제 윤이 10%대로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정치력을 상실할 것이다. 자, 그렇게 되면 야당이 윤에 대해서 대형 폭로를 하고 뭔가를 반란을 일으키겠죠. 윤 물러나가라. 그러면 윤은 그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개헌을 응하겠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사실상 자신의 반대 세력에게 굴복을 하는 건데, 그래도 당에 지금 110몇 석이 있는데 어떻게 개헌이 된다고요? 그럴 때 유승민이나 이준석 세력이 같이 골기해서 야당과 뜻을 같이 하면, 만약에 윤이 개헌을 안 하겠다면 박근혜 때처럼 탄핵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종인과 유승민은 이준석을 앞세워서 끝없이 그 싸움을 몰고 가서 개헌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탄핵을 수용해야 될 것이다 라는 상황이 올 때까지 흔들 거라고 봅니다. 어차피 윤을 아는데 윤이 자기들을 좋아해서 정치를 같이 할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이준석, 유승민, 김종인 이 세 사람은 하나가 덩어리가 돼서 끝없이 윤을 몰락을 시켜가고 윤의 몰락을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카드를 얻겠다. 지금 그걸 겨냥하고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윤이 탄핵이 된다면 당권이 그 탄핵에 가담했던 유승민에게 넘어갈 수 있죠. 그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세프는 이준석이 코인에서 돈 벌어서 지금 당 대표까지 되는 모습을 보고 저자는 단순한 자가 아니다라고 했고 그 배우를 봐야 된다. 그리고 야당인지 여당인지 문가리하고의 관계에서 의심스럽다고 한 황 대표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이준석이가 아마 윤 정권을 항복하거나 망하게 만들 거다라는 것은 적어도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디저트 이준석 너희 빅픽처 우리가 다 한다. 고마해!